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로이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또 이제 리플과 SEC에 관한 이제 소송 관련된 또 추가적인 소식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저희 이제 채널에 보시면 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한 4일 전에 제가 이미 한번 올렸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판결 그동안 이제 소송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지금 또 다 끄집어 오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전 영상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일단은 그 이제 스튜어트 알데로티라는 리플 최고 법률 자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로라고 합니다. 시에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리플과 이 SEC와의 이제 교차 항소를 취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교차 항소 취하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SEC가 밝힌 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밝힌 건데, 근데 뭐 최고 법률 책임자가 고문 변호사겠죠. 뭐 이 사람이 뭐 당연히 뭐 없는 말 하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전에 이 영상에서 자세한 이제 그 소송 관련 내용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되 제가 그냥 잠깐 짧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리플이 이제 처음 소송 당한 게 이제는 25년도 이제 횟수가 넘어갔으니까 거의 이제 5년 전이죠. 5년 전. 벌써. 야, 이게 벌써 5년이나 됐죠.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기관 상대로의 판매가 이제 증권법 위반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소송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판결은 이미 작년 8월 달에 나왔어요. 이렇게 토레스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판결이 나왔냐. 이제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 그다음에 이제 기관 상대 판매 영구금지, 영구금지 판결이에요. 영구금지 판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에 대한 리플의 항소에 계속 이제 꼬리꼬리를 물어서 이제 SEC도 항소하고 리플도 항소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막 항소를 막 이렇게 거듭을 해 온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서로 교차 항소를 취하겠다고 이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교차 항소. 근데 이제 여기다가 덧붙여서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SEC가 작년에 이제 8월에 판결 내렸던 그 토레스 판사한테 이제 벌금은 물론 리플에 부과한 이제 법 준수 명령까지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법 준수 명령 해제가 이제 뭐 기관 상대 판매 영구 금지에 대한 판결 이 내용인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전에 이제 기관 판매 영구 금지가 되었어도 이거를 이제 단 한 방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현물 ETF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현물 ETF 이 승인이 다른 이제 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과는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제가 좀 올려드렸었는데 만약에 정말 SEC에서 이 토레스 판사에게 이 판결을 내린 토레스 판사에게 이 법준수 명령 해제까지 이게 과연 기관 상대 판매 영구 금지일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만약에 정말 이거라면 이건 굉장한 리플은 좀 역사상 유례 없는 호재로 남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리플의 ETF가 출신이 되면 왜 이거를 이제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이제 그거라고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 ETF가 뭐죠? 이제 지수 추종 거래죠. 지수 추종 거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장에 이제 TQQQ 아시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TQ라고 하는 거. TQ는 여러분 뭐예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추종 3배의 콜 레버리지 포지션이 바로 TQ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1%가 오르면 TQ는 3배로 3%가 오릅니다. 근데 반대로 나스닥이 또 1%가 떨어지면 3%의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SQQ는 또 이제 TQ랑 반대되는 포지션이고. 아무튼 리플이 이제 ETF가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리플을 직접 거래하지 않아도 리플의 가격을 추종하는 ETF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리플을 구매하는 효과를 제가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물을 거래하는 게 아닌데 그럼 왜 이게 그런 효과를 나타내냐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ETF 거래 보통 누가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합니까? 기관이 합니까? ETF 거래요.
개인 돈을 ETF 거래 뭐예요? 개인 돈을 모아서 네, 상품을 만들어 기관이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뭐를 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선업계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나라는 보통 막 테마라고 표현하잖아요. 테마, 테마 뭐 아니면 뭐 섹터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선 관련 섹터에 뭐 포함된 뭐 이제 종목을 한 뭐 5개에서 한 10개 정도 묶어서 이 10개 이 10개 뭐 10개라고 합시다. 뭐 전체 지수의 움직임을 이제 추종하는 ETF 상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 ETF라고 지금 칠게요. 이 상품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이 상품에 투자기금 이제 투자금을 모아다가 그 ETF를 운영하는 게 바로 누구죠? 기관이죠. 기관. 그러니까 이제 이 지수 추정 거래라는 게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그냥 이 조선 ETF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한 거지만 실제로는 조선 관련 섹터에 있는 이제 종목 10개에서 뭐 5개, 10개라고 할게요. 10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ETF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게 꾸준하게 올려드린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물론 여기까지가 보면 리플이 과연 이제 현물 ETF 승인을 이루어서 어떤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될지는 뭐 당연히 또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이겠지만 다른 코인들의 ETF 승인 호재성과는 성격 자체가 이래서 아예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리플 CEO로 이 사람의 말대로 기관 상대 판매 영구 금지까지 해제가 된다면 이게 정말 굉장히 큰 호재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솔라나가 뭐라 그래요? 보통 이더리움의 하위 호환이라고 하죠. 하위 호환. 속된 말로 따까리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따까리. 네. 근데 그런 솔라나조차도 45만 원을 찍고 있을 때 리플의 왜 지난 5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이 리플의 사업성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바로 이 기관 상대를 한 판매였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해지가 된다. 네. 그럼 저는 진짜 그렇다는 거는 제가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시장 참여를 거의 한 8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리플의 사례가 이제 ETF 승인 호재와 맞물려서 아마 이제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호재 또 이제 역사상 유례없는 선례를 남기게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실제로 갈링하우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링하우스도 이제 그 처음 이제 소송 취하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갈링하우스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갈링하우스 여기 나오네요. 갈링하우스가 이제 그 영상으로 본인이 직접 올리면서 이 영상에서도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례를 내가 남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상인가요? 그거는 뭐 제가 뭐 남겨놨다 하여튼 여기 있습니다. 본인이 한번 올렸었어요. 그날 그 영상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 갈링하우스 본인조차도 네, 역사상 유례없는 선례를 내가 남겼다라고 표현을 한 만큼 네,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호재로 저는 기억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플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플의 목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지금 3,600원이고 최고가가 거의 5,000원 가까이 한번 찍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리플의 목표가를 뭐 10,000원이든 뭐 10만 원 넘을까요? 뭐 100만 원 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이든 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금액에 도달할 거라는 걸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왜 확신을 하냐? 여러분 비트코인 지금 가격 얼마입니까? 거의 1억 3천만 원에 가까이 됐었고 실제로 고가가 1억 6,200만 원이에요. 한화로 1억 6,200. 네. 1억 6,200대도 저는 믿기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이 가격도 전혀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면서도 솔직히 믿기세요, 이게? 네. 저는 안 믿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비트도 물론 이제 12년이나 걸렸죠, 사실. 12년이나 이제 걸린 만큼 그 리플도 이제 당연히 시간은 걸리겠죠.
리플도 시간이 걸리겠죠.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만큼 리플도 역사상 전례 없는 모습을 보여줄 그런 이제 서사가 네, 충분히 깔렸다. 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은 네, 소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고 리플의 앞으로의 호재가 또 뭐가 남았냐? 그냥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요거입니다. 요거. 네, 지금 이제 소송 완전 종결. 이거는 이제 SEC가 직접 또 발표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 기대를 할 만하고 CME 이제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죠. 얘네가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여기 이제 선물 거래 출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솔라나는 출시했죠. 네, 지난 3월 17일 날에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CME의 선물 거래 출시가 된다. 그게 곧 이제 현물 ETF 승인에 이제 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다가 현재 이제 이더리움이 밀고 있는 ETF에 이제 이 스테이킹 기능 추가를 현재 또 이더리움이 밀고 있죠. 네, 리플도 마찬가지로 그 ETF에 스테이킹 기능까지 추가하는 건. 네. 그럼 여기까지 다 된다면 이제 소송까지가 마무리되고 한다면 이제 리플레스의 RLUSD, USD 이제 사업이 네, 확장이 되겠죠. 이건 리플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현재 그래서 기관 상대 거래 판매 영구 금지가 이제 해제가 된다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미국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추후에 IPO를 또 할 거란 얘기가 또 있던데 이거는 이제 좀 규제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좀 법안도 좀 명확하게 가능해져야 또 가능할 얘기겠죠. 그러니까 IPO라는 거는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니 IPO는 조금 네, 좀 패스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요런 게 지금 이제 리플의 호재거리로 남아 있다. 악재는 이제 진짜 거의 끝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얘기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새벽에 자기 전에 좀 이 소식을 듣고 제 개인 소통 채널에 좀 이런 분석 내용을 드리느라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제가 지금 잠을 못 자서 목 상태가 네, 좀 이제 먹먹한데 예, 요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리플 소식과 분석 자료 또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네, 제 개인 소통 네, 채널에 입장하시면 네, 저와 이제 소통 네, 하시면서 네, 꾸준하게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전부 제가 무료로 네, 소통해드리고요. 자, 어떻게 입장하시냐?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자, 화면 위에 번호로 리플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남겨주셔서 네, 제 개인 소통 채널에 참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